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오늘도 이제 아침에 어디 갈 일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새벽에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2기를 맡고 있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과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이익을 어마무시하게 챙기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IRS에 대한 미국의 국세청에 대한 논란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세금 조사를 지금 면제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Immunity from Tax Audit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세무조사에서 무조건적인 면제를 이제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자신의 세금 자료가 언론에 이제 유출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됐거든요. IRS를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소송을 건 거야. 자기 자신한테 소송을 이렇게 또 걸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송을 취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취하를 하는 그 대신에 조건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요. 그 IRS가 자신의 과거 그 세무조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이렇게 받아내가지고 자신이 IRS에다가 소송을 한 것을 이제 취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지금 아끼게 됐다라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략 한 1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그 대통령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IRS에다가 고소를 하고, 자신의 정권인데 자신의 정권한테 고소를 하면서 IRS한테 내 세무조사 그리고 나랑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건을 받아내고 그 소송을 취하를 했다고요. 취하를 이렇게 하면서 대략 한 1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아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1억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 시절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위해 가지고 18억 달러 규모의 그 기금을 이렇게 또 마련을 했다. 세금으로 이 기금을 이렇게 또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일으킨 그런 폭도들 있지 않습니까? 폭도들한테까지도 이 기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러한 부패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족이랑 그리고 자신의 회사들의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 추구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대략 한 16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16개월 동안에 막대한 부를 지금 축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전례가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분기에만 2026년도 1분기에만 3,600건 이상의 주식 거래를 실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그런 기업들이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들을 다 막 사인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인을 한 그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입는 그런 주식들을 그런 기업들의 주식들을 그 전에 샀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사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돈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가족들이 그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시작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작이 됐다. 이게 이 말이나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가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5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족들이 적어도 10억 달러 이상, 1빌리언 달러 이상은 벌었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있지 않습니까? 멜라니아 여사는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부터 그 다큐멘터리의 대가로 2,800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거밖에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나 뭐 사위들은 중동 국가들이랑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가문, 트럼프 대통령 일가, 트럼프 대통령 회사들이 말도 못하는 그런 부를 축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브스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순 자산은 요번 이제 대통령 2기에 들어서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23억 달러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 한 1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23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로 폭등을 했다라고 3배가 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3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도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역사학자들은 닉슨 행정부 시절의 초대형 정치 스캔, 뭐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런 것들이랑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랑 그리고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수십억 달러나 이제 사익을 챙긴 그런 경우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특히 자신의 자산 그리고 자신의 일가들의 자산을 지금 늘리고 있는 게 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부패한 적은 없다. 미 정부가 이렇게 부패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적은 없다라는 그런 소리.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시궁창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3배가 늘었어요. 23억 달러에서 61억 달러까지 지금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지금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백악관의 대변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 충돌은 없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실적인 지금 직관적인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들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들이 돈을 미친 듯이 벌고 있고, 지금 뭐 중동에서 어마무시한 사업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투자금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가짜 뉴스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진실된 뉴스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닌데 라고 해버리면 이게 아닌 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 역사상 이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 대통령의 자산이 늘어나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그 기업들, 자신의 일가들이 그냥 돈을 벌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정책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야, 이러한 미국을 두고 누가 따라오게요? 그 어떠한 나라가 동맹국으로 따라오겠냐고.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이거 진짜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IRS가 세금 조사도 이제 못하게 이렇게 또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8억 달러 규모의 그 웨포니세이션 그 펀드를 이렇게 또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기소 피해자 보상 기금을 민주당에서 저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민주당에서는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그 펀드를 그 차단을 하는 입법을 지금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도 이제 못 참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만약에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본의회에서 상정을 하지 않고 막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우회 전략도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하네요. 의원의 과반수 서명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법안을 강제로 상정을 하는 심의 요구서를 아마 제출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공화당도 어느 정도 동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도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그 펀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지금 돈을 이렇게 또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위원회도 이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1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관리를 하는 그 위원회도 다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은 자기 멋대로 이 18억 달러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슬러시 펀드이다. 이거는 그냥 비자금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들을 이제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펀드를 막으려는 그런 법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이제 표를 주는 그런 표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상 대상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비공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상을 누구한테 줬는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일으킨 그런 폭도들도 펀드를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논란이 더 가중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내가 진행을 하면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난 1기 때 자기가 대통령을 이렇게 떠보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더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 가족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예전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는 꼴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해요. 과연 어떻게 될런지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법무부에서 30년 전에 일어난 이 쿠바에서 일어난 미국인 사망 사건을 이유로 쿠바의 전 대통령인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 법무부가 이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를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 이 라울 카스트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쿠바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94세이다 라고 합니다. 94세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쿠바에 뭐 전투기 조종사 5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미국인을 살해를 한 그 혐의로 이제 기소를 이렇게 됐다.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기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 전에 199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쿠바에 망명자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뭐 구조를 위한 형제들 Brothers to the Rescue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의 비행기 2대가 쿠바군의 전투기에 의해 가지고 격추를 이렇게 당해서 미국인 4명이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소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카스트로 형제가 쿠바군의 그 지휘 계통의 최종 결정자로서 이것을 승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30년 전에 이렇게 또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수십 년간 진전이 없다가 당시에 미국 비행기를 이제 격추를 했었던 그 조종사 중에 한 명이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이민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하네요. 지금 뭐 64세라고 하는데 플로리다에서 이민 사기를 이렇게 또 벌이켜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지금 수사의 속도가 이렇게 또 붙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도 기소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94살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94살인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최대 종신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94세이다 보니까 뭐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1년만 돼도 종신형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위 법무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이렇게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 사람들이 나오던지 간에 아니면은 다른 방식을 쓰던지 간에 뭐 미국에 가가지고 잡아오던지 간에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쿠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박들을 다 차단을 이렇게 또 해버려가지고 쿠바에 지금 기름이 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이 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같은 것들이 싹 다 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정전이라고 한다고요. 다 막 불이 꺼져 있고 뭐 차에 기름도 못 넣고 뭐 거의 마비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쿠바를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쿠바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쿠바 영공을 25차례나 침범을 했었던 그런 단체에 대해 가지고 정당한 이 쿠바의 방어였다 30년 전에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꾸며내고 있는 서커스 같은 그런 정치적 기소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쿠바가 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기소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쿠바 정부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전 쿠바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를 지금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 94세인데 기소를 지금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오늘은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원유가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이랑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발언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 아래로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WTI 뭐 서부 텍사스유는 5% 이상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98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도 5% 이상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105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팽팽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라고 합니다. 아직도 아무도 못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도 못 지나가고 이란도 못 지나가고 미국이나 이란이나 서로 지금 봉쇄를 이렇게 또 해버려 가지고 아무도 못 지나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이 더 막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 막바지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그런데 또 이제 많은 의구심을 이렇게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한 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한테 계속해가지고 최후 통첩을 수십 번 날리고 있습니다. 수십 번 날리고 있는데 최후 통첩도 아니고 지금 뭐 조만간 협상이 종결이 될 것이다, 협상이 이제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딱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개방이 된다 아니면은 개방이 안 된다, 딱 두 개로 이렇게 또 나뉘어 있는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제 막혀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미국이 이란을 다시 이제 치게 된다고 하면은,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유가는 120달러를 훌쩍 넘어가지고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최고 20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이란이나 극적으로 협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합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6월 달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가는 급락을 이렇게 할 것이다. 배럴당 80달러 선으로 이제 급락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과연 어떠한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를 하는 두 번째 송유관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50%나 완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지금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히고 있고, 뭐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지정학적인 그런 위기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송유관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50%대까지 지금 완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 송유관을 내년부터 2027년도부터 이제 가동을 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이렇게 또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어마무시한 손실을 계속 막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송유관을 빨리, 지금 더 빨리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빨리 이렇게 또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빠르면은 2027년도 1분기에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원유 같은 것들을 아랍에미리트에서 더 빨리 다른 쪽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수출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유가가 5%씩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이 다 이렇게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그 나스닥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이 주식이 이렇게 또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주식이 많이 올랐냐면은, 당연히 뭐 유가도 이제 내려가서 이제 오른 것도 있지만, 어제 이제 장을 이렇게 또 마감을 한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라고 합니다.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85%나 폭등을 했다 라고 합니다. 매출이 작년에는 440억 정도를 매출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요번 1분기에는 816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789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크게 웃돌았다 라고 합니다.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85%나 매출의 폭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순이익도 엄청나게 이렇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분기 순이익만 583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은 1달러 76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또 뛰어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젠슨왕 CEO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확장인 AI 공장 건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는 이 AI 칩을 미친 듯이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이번 분기, 두 번째 분기에 매출을 월가 예상치보다 더 높은 910억 달러로 전망을 이렇게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다 보니까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바이백을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당금도 한 주당 1센트 줬었던 거를 지금 25센트로 대폭 인상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돈들이 미친 듯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주식은 실적이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그래도 지금 이 엔비디아를 보면은 너무나 AI 버블로 인해 가지고 높은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려가다가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당금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니까 한 4% 정도 이제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1%만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장이 끝난 뒤에 그렇게 주식에 이렇게 또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내일은 뭐 어느 정도 많이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엔비디아는 그 AI 버블을 다 버프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다음 분기 때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새로운 브랜뉴 시장을 지금 발견을 했다. 자그마치 $200 빌리언 규모이다. 2천억 달러 규모 시장을 이제 발견을 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GPU가 미친 듯이 성장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AI를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GPU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팔리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폭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팔렸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GPU뿐만이 아니라 CPU도 같이 덩달아 더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PU만 열심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베라라고 하는 CPU도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이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또 내놓은 CPU 베라를 이렇게 또 앞세워 가지고 엔비디아는 이전에는 팔지 않았었던 CPU 시장까지 지금 누리고 있다. 자그마치 $200 빌리언 2천억 달러 규모의 CPU 시장을 엔비디아도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젠슨 황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젠슨 황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AI 모델이 학습을 막 많이 할 때는 뭐 GPU가 이렇게 또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스스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 피지컬 AI나 그 AI 에이전트를 구동을 이렇게 할 때에는 CPU의 이제 역할이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CPU 베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CPU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토큰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AI 특화가 된 그런 CPU이다라고 젠슨 황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 CPU를 만들더라도 AI에 특화가 된 그런 CPU를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AI CPU 그 시장이 자그마치 $200 빌리언 달러나 된다. 우리는 여기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이제 앞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엔비디아 이 젠슨 황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엔비디아는 어마무시한 이 돈들을 이렇게 또 벌 수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이제 개척을 이렇게 또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프트뱅크 있지 않습니까? 손종희 그 회장님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주식이 자그마치 20%나 아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그 어닝 실적을 이렇게 또 보니까 그 AI 시장이 진짜 스트롱하다라고 하면서 소프트뱅크가 20%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아시아 반도체주가 지금 랠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시스템의 칩을 디자인을 이제 제공을 하는 ARM 홀딩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오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AI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AI를 이렇게 또 보니까 실제로 어마무시한 투자가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다 보니까 소프트뱅크도 지금 덩달아 가지고 미친 듯이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SK 하이닉스가 주식이 8%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한 6.7%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또 오르냐면은 노조가 임금 협상을 합의를 봤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호조가 겹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TSMC도 2%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 보니까 다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페이스X가 이제 다음 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스페이스X는 티커명으로 SPCX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XAI랑 합병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현재 기업 가치는 1조 2,500억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평가가 이렇게 또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의결권은 85%를 독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주식을 지금 뭐 공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일론 머스크를 스페이스X에서 자를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재무 구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1분기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매출의 69% 정도가 그 스타링크에서 발생을 이렇게 또 하면서 흑자를 이렇게 또 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AI나 그 우주 부분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가지고 분기 손실은 42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돈을 엄청나게 잃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밝다 라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X에서는 초대형 AI 계약을 이렇게 또 따내고 있고, 그리고 우주 비전도 어마무시하다 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엔트로픽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대여를 해주는 그런 대가로 2029년도까지 매달 12억 5천만 달러를 받기로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8년도부터는 우주 공간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배치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스페이스X에서는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6월달 중에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IPO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또 이제 스페이스X 주식이 달나라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 처음에 또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프 베조스가 AI 버블에 대한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 거품론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AI가 지금 현재 거품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엄청난 투자로 인해 가지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사회에는 건강한 자산으로 이제 남을 것이다라고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1990년대 이제 바이오텍 거품의 비율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1990년대 바이오테크에 어마무시한 돈이 이제 투자가 이렇게 또 되면서 버블이 생겼다가 이제 폭락을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지만, 그런데 결국 인류는 그 투자의 결과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신약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을 이렇게 또 먹으면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투자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랑 그리고 이제 나쁜 아이디어를 가리지 못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 본다고 하면은 그 성공한 아이디어들이 그 손실을 모두 다 상쇄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제프 베조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에 대한 버블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다 만회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프 베조스는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AI에 대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또 이제 아프리카 그 에볼라에 대한 뉴스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에볼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이제 콩고 근처에서 자그마치 130명 이상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139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600여 명 이상이 에볼라에 이렇게 또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가 변이이기 때문에 이게 백신도 없고 이제 치료제도 이렇게 또 없어가지고 에볼라를 통제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뭐 미국인도 한 명이 에볼라 양성 반응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격리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금 눈여겨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 USAID 예산을 삭감을 이렇게 또 하고 보건 정책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좀 이제 약하게 이렇게 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에볼라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 난리 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비난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LA에 있는 그 밸리 빌리지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떠한 이제 아이가 차 안에 이제 방치가 되었다가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는 남아라고 했거든요. 남아가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디테일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4살짜리 여아였다 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40분쯤에 어떤 이제 주택가 골목에 주차가 이렇게 또 되어 있는 차 안에서 아이가 의식을 잃고 이제 쓰러졌다라는 그런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랑 소방대원들이 이제 바로 출동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을 한 채 이제 발견이 이렇게 또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어떠한 아빠가 동네 아이들 4명을 태우고 카풀 운전을 이렇게 또 해주다가 4살짜리 여아가 차에 있는지 이제 깜빡하고 그냥 내리게 되면서 도대체 얼마만큼 이 차 안에 있는지 몰랐다 라고 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는 남아인 줄 알았는데 여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욕 맨하튼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맨하튼에서 어떠한 여성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요. 화요일 뉴욕 이제 맨하튼 미드타운 5번가에서 칼티에 그 매장 앞이라고 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SUV를 주차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56세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깜빡하고 이제 못 보고 빠져가지고 10피트나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떠보니까 추락을 이렇게 떠면서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맨홀 내부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인해 가지고 흡입을 하면서 이제 뜨거운 공기를 흡입을 하면서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CCTV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12분 전쯤에 굉장히 커다란 트럭이 맨홀 위를 지나가면서 그 덮개가 열려버렸다 라고 합니다. 와, 이 트럭이 지나가다가 뚜껑이 열렸대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여성이 그 뚜껑 열린 것을 못 보고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 트럭이랑 이 맨홀 뚜껑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도 뉴욕은 또 이제 굉장히 바쁜 곳이지 않습니까? 걸어 다닐 때에는 밑에를 잘 보고 이제 걸어 다녀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럭이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빠진다고 하면은 10피트래요. 10피트. 10피트면은 거의 뭐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망을 이렇게 딴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뉴욕에서는 걸어 다닐 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또 아침 일찍 어디 나가야 할 곳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새벽에 뉴스를 이렇게 또 전해드리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